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입니다. 박성혁 작가님이 쓰고 다산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 공부를 시작하긴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부터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과 재수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더 살아본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막상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은 인생을 더 멀리 내다볼 여유가 없이 촉박하기만 하겠죠. 왜 늦었다고 생각할까요? 늦었으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늦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공부를 할 당시에는 잘 모르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할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공부하지 않은 걸 후회하는 걸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을 절호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일까요? 공부만 잘했어도 원하는 꿈을 이루며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아쉬움 때문일까요? 물론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공부를 하는 이유와 공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공부하는 일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거든요. 공부를 잘하지 않아서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게 후회스럽기도 하겠지만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성장시키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남보다 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 자신을 넘어보는 경험, 그게 중요하거든요. 나를 이겨본 경험이 있다면 견고한 마음을 얻게 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흔히 공부는 머리나 조건이 좋아야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머리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마음의 문제입니다. 공부가 잘 되는 것도 마음 덕분, 공부가 잘 안 되는 것도 마음 때문이니까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 물으실 텐데요. 도대체 공부할 마음이 안 드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궁금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더욱이 내 자녀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도통 모르고 공부할 마음도 갖지 못한 것 같다면 정말 답답하죠.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죠?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지혜롭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저라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거나 아니면 이 책을 읽어보라고 건네줄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할 마음이 확 생길 거거든요. 공부해라 라는 잔소리 10,000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요.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트 1은 한 번은 힘주어 해주고 싶은 이야기. 파트 2는 마음을 다지는 순간 공부는 재밌어진다. 파트 3는 마음을 키우는 순간 공부는 재미있어진다. 파트 4는 마음을 붙잡는 순간 공부는 재미있어진다. 그리고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늦었다. 아니다. 늦지 않았다. 2. 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기 때문에. 3. 결심하는 순간 지켜질 결심 따로 후회할 결심 따로 있다. 4. 공부는 나를 영혼이 강한 사람으로 단련시킨다. 5. 고생 좀 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6. 다른 사람 말고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라. 7. 마법 같은 집중을 만드는 키워드 지금 여기. 8. 공부할 마음 있는 놈들의 7가지 습관. 9.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을 만드는 재료다. 10. 안 되는 이유 늘어놓지 말고 되게 할 방법을 찾아라. 11.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소용없다. 12.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13. 자신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소원인 사람. 먼저 저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공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자세하게 다룬 다음 공부에 대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펑펑 울게 만들었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박성혁 작가님은 학원 하나 없는 시골에서 태어나 15살까지 전혀 공부하지 않고 잉여 시간만 보내다가 어느 날 머리가 갈라질 듯한 충격을 받고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어떤 충격이냐면요. 마음에서 나 여기 있어. 나 좀 돌봐줘. 한 소리가 들렸대요. 5살 유치원생처럼 노는 것밖에 몰랐던 15살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평생 이런 사람으로 살기 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중2였는데 초등학생 문제집을 사서 풀기 시작했고
공부하는 재미를 찾기 위해 무작정 버티다가 점점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진짜로 공부가 재밌어졌다고 합니다. 다시는 자신을 내팽겨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듯이 서울대 법대, 연세대 경영대, 동신대 한의대를 동시에 합격하고 맙니다. 모두를 놀라게 만든 저자는 자신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앞서 읽어드린 목차에서 언급한 공부할 마음이 있는 놈들의 7가지 습관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습관에서 판가름 납니다. 나쁜 습관이 있는데 공부를 잘할 리 없잖아요. 어떤 습관을 가져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습관 1. 수직으로 꼿꼿하게 앉는다. 공부할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자세가 나쁘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바르지 않은 자세로 앉은 사람의 혈액을 들여다보니 각종 피로물질이 발견되었고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집중력의 뇌파인 알파파와 세타파가 나오질 않았어요. 공부만 하려고 하면 멍해지고 졸리다면 자세부터 점검해 봐야겠죠. 습관 2.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한다. 공부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졸리거나 주변이 시끄러울 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뇌에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마주하고 재미를 붙일 기회를 뺏기게 되죠. 습관 3. 겉모양이 아닌 알맹이에 집중한다. 보통 학생들이 필기해둔 노트를 살펴보면 형형색색의 펜으로 지나치게 꼼꼼하게 정리된 노트와 반대로 뒤죽박죽 엉성하게 적어놓은 노트가 많은데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노트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만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빠르게 기록하고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습관 4. VIP석은 뺏어서라도 차지한다.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가면 가장 비싼 자리가 VIP석이잖아요. 왜 거기 앉으려고 애쓸까요? 조금이라도 더 잘 보고 듣고 느끼고 싶어서겠죠. 배움의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실에도 VIP석이 있어요. 교탁 앞 2번째 줄 중앙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면 선생님을 잘 볼 수 있고 수업 내용도 잘 들리고 칠판 글씨도 잘 보입니다. 습관 5. 좀처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감기에 걸렸을 때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이면 낫는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바이러스 질환에는 딱 맞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공부하거나 시험을 봐야 하는데 감기에 걸린다면 집중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공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건강관리 의식이 강합니다. 감기를 가볍게 앓으려면 단백질과 비타민을 잘 챙겨 먹고 물을 자주 마시고 평소보다 더 자야 합니다. 감기에 덜 걸리려면 손 씻기와 체온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습관 6. 쉬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한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다들 놀이터에 온 것처럼 신나게 놀죠. 너무 심하게 놀아서 수업 시간에 졸게 된다면 안 됩니다. 공부 시간에 도움을 주는 진정한 휴식인지 공부 시간에 방해가 되는 놀이 시간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습관 7. 정신 상태를 정리정돈으로 증명한다. 모든 정리정돈은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볼 수 없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책상,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책상은 정갈한데 어떤 책상은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앉기만 하면 바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정리정돈의 핵심은 필요한 것은 챙기고 필요 없는 것은 치우는 것입니다. 12장인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었대에서는 공부할 혜택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공부하기 싫다는 마음을 갖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때론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공부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책에 소개된 사례는 4개인데요. 잭 런던, 소피 제르맹, 프레데릭 더글러스, 이우근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연이 다 가슴 아픈데 우리나라 분인 이우근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50년 8월 11일 새벽 3시 50분 북한군이 전투에 돌입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초조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다 스르르 잠들려는 찰나 별똥별처럼 파란 빛
꼬리를 길게 그리는 신호탄이 팡 소리와 함께 터졌습니다. 놈들이 근처에 잠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새벽입니다. 한 줄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불과 100m 앞으로 떼지어 빠르게 전진해오는 북한군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고민할 겨를도 없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즉시 놈들의 총칼이 우리 턱 밑을 겨눌 겁니다. 잽싸게 누군가 적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곧이어 소름 돋는 정막이 흐릅니다. 무섭기 그지없는 고요입니다. 한참의 정적을 깨뜨린 건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북한군 부상병의 절규였습니다.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처절한 비명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순간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칼끝으로 쑤셔대는 듯 섬뜩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한민족이 아닙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나는 전쟁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본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우군입니다. 어머니는 공부를 곧잘 하던 나를 서울로 유학 보내셨습니다. 나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 가고 학교가 파하면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다니며 노는 게 좋았습니다. 유쾌한 시절이었습니다. 전쟁터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깨끗한 종이에 연필로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가면 덩달아 마음도 고요해지곤 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마음속에 꿈도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나는 장차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느닷없이 북한군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 혼자 있다 보니 나는 좀 늦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진물이 줄줄 나도록 걷고 또 걷다 홀로 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학도병 지원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교복을 입고 있었고 지금도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복 차림으로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흙먼지로 더럽혀진 교복을 말끔히 털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접어버리기엔 내 꿈이 너무도 깊습니다. 다시 전투가 벌어진 건 아침 6시였습니다. 북한군이 총알을 날려보내자마자 우리는 정신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포격을 퍼붓습니다. 비릿한 쇠냄새가 끊이지 않고 코끝을 맴돕니다. 우리가 총알을 쏠 때마다 놈들의 표정이며 총상을 입은 몸에서 울컥울컥 솟아나오는 피까지 똑똑히 다 보입니다. 잠시 전투가 멈추니 몸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쟁터는 숨 돌릴 틈이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쏟아지는 총알 중 하나가 내 교복을 뚫고 들어와 살을 파고들어 깊숙이 박혔습니다. 나는 허공에 빈 총을 휘저으며 버둥거렸습니다. 버텨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렬하는 찢어질 것 같은 통증에 나는 온몸으로 비명을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놈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나를 향해 총탄을 휘갈깁니다. 나는 넘어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점점 의식이 흐려져 생각마저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나는 결코 이곳에서 살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눈앞에 황홀경이 펼쳐지듯 사무치게 그리운 일상의 조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떠들면서 교실로 향하던 기억, 졸린 눈을 비벼가며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던 기억, 골방에 틀어박혀 숙제를 하던 기억, 가족들과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던 기억, 응석을 부리며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잠들던 기억과 나를 보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 얼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못난 내 가슴이 저릿하게 뜨거워집니다. 그때 또 한 번 나를 겨눈 기관총의 총구에서 발작하듯 총알이 무수히 쏟아졌습니다. 1950년 8월 11일 나는 동성중학교 3학년 16살 이유군입니다. 더 이상 나는 상추쌈을 먹을 수도 차가운 냉수를 들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어머니를 살아서는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군을 비롯한 포항의 학도병들은 8월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낙동강 일대를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어린 학도병들이 포항에서 북한군과 싸우며 3박 4일간 끈질기게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우리 국군은 거침없는 반격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부할 기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죠. 공부할 기회를 짓밟힌 사람들의 꿈까지 안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공부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마음의 힘입니다. 몸의 나이는 매년 자동으로 한 살씩 먹게 되지만 마음의 나이는 정성 들여 가꾸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공부하는 일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연속이라 공부를 하는 동안에 마음이 한 뼘씩 자라날 거예요. 마음이 제대로 성장한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되고 싶은 직업이 아니라 살고 싶은 모습입니다. 평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